분들을 모셔다가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영어 교육 방식으로 주도해 나가고 또 여기에 보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아시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야말로 외국에서 태어나셔서 아니 외국인이거나 또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수준인 분들을 모셔다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공동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지금 8,500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이 지금 그 원어민 보조교사와 또 어느 정도 회화가 되는 우리 한국인 교사 또 컨비네이션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불만은 뭐였냐면은 영어 환경 차원에서 이 공교육이 사교육을 좀 따라가지 못하지 않나.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아니라 100%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영어 환경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공교육이 한 2%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영어 환경을 좀 넓게 보고서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환경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하여간 영어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싱가포르나 이런 것처럼 영어가 상용화되어 있는 나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돼서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외국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도 작고 게다가 이제 지금까지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체제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저희가 변화시키고 하자는 부분들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부분인데 그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실용 영어 위주의 영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우리 영어 체험 교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영어 전용 교실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다양한 학습법들을 그 교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기자재와 거기에 있는 교재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저희가 더 투자를 하게 되면 학교별로 그런 공간이 마련되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나은 그런 교육 환경이 되리라고 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들은 아예 교실 내에서 교과 교실 내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게 이제 교과 교실제입니다. 그게 이제 워낙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교과 교실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제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씩 더 점진 개선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시일이 걸리고 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학부모들이 좀 약간은 기다려 주셔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공교육이 아직까지는 영어 실력 향상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오석환 팀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영어 공교육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실행이 다 옮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어 교사 인증제 또는 수준별 수업, 네. 또 영어 전용 회화 강사 도입, 원어민 보조교사 이런 것들이 벌써 한 2년 정도 이제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든 학습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언어 학습 측면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좀 약간 인내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이 영어 교육 차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드리고 싶은 하나의 이유는 역대 이 정부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전 강력한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뒷받침하면서 영어 공교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추일선에서 이제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몇 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아마 이번 정부 내에 이런 좀 기반만 닦아놔도 저는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더 덧붙일 점들은 이런 것들이 학교 영어 공교육 차원에서만 우리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언어라는 걸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 환경이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같이 구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English friendly environment를 만들어줘야 되죠. 이것이 같이 맞물릴 때 이제 비로소 진짜 이 정책이나 이 효과들이 나타나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님들의 조급증, 그걸 좀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네. 분명히 나아진 건 분명할 겁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박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또 이 팀장님도 그러시고 영어 환경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어 환경이 정말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뭐 없을까 확인해봤는데요.
영어 공교육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하면 핀란드와 인도를 들 수가 있죠. 네. 자, 핀란드와 인도 영어 공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인구 524만 명, 공식 언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구의 70% 이상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국제 경쟁력 및 교육 경쟁력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나라 핀란드. 과연 핀란드가 가진 영어 교육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바로 그 비결은 수준 높은 공교육이다. 먼저 핀란드 영어 공교육의 가장 큰 원칙은 영어는 영어로 가르친다는 TEE 방식. 여기에 비경쟁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만큼 성적 경쟁을 철저히 배제하고 대신 실제 영어 사용 중심의 수업을 진행. 학문으로 영어를 공부하기보다는 언어로서 영어를 사용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국민 교사들 중 영어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고급 인력을 뽑아 영어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 그 결과 핀란드는 비영어권 국가 중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 핀란드에서의 그 영어 교육의 성공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수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 핀란드에서의 그 영어 수업은 그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그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영어의 네 기능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그 초기 단계부터 균형 있게 지도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학 입학 시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영어 시험에 있어서 그 에세이 문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쓰기 능력이 공교육에서 잘 그 지도되고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어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TV를 통한 그 영어 방송에서 학생들이 그 쉽게 영어를 접하는 점이고 또한 일반인들도 그 영어 방송을 통해서 영어 능력을 그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디어를 통한 영어의 그 노출은 실제 그 북유럽 국가들이 그 영어 능력과 관련돼서 높은 성적을 보이는 것과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 조사되고 있습니다. 영어 선진국으로 꼽히는 핀란드. 그 명성에 뒤지지 않는 또 한 나라.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영문 서적을 출간하고 있고 6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했으며 자국의 다국적 상담 콜센터를 유치할 만큼 뛰어난 영어 환경을 갖춘 나라 인도. 역사적으로 영국의 오랜 통치를 받아왔던 탓에 영어적인 환경에 익숙했고 영어 수업 의무화로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력이 많아 세계는 인도식 영어 교육을 주목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이 영어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가 인도의 영어 교육을 선도. 빈부의 격차가 영어 실력의 격차를 낳고 이것이 사회적 지위 격차로 이어지는 잉글리시 디바이드라는 새로운 계급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영어 체험센터 같은 것들, 그리고 영어 마을, 이런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영어를 잘 듣고 영어 도서관에서 영어책 같은 걸 빌려서 보고 방과 후 활동에서 꾸준히 좀 참여하고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는 뭐 해외 캠프나 값비싼 사교육에서 진행하는 캠프보다는 최근에 이제 영어 거점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영어 마을에서 진행하는 캠프 등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학교 영어 교육과 공교육 안에서도 충분히 영어를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시대. 영어의 경쟁력은 곧 한 나라의 경쟁력을 가늠하게 만든다. 그러나 아직도 영어 강국이라 불리는 핀란드와 과거의 명성에 젖어 있는 인도. 이 두 나라를 통해 우리가 본 것은 영어 교육의 핵심은 공교육이라는 사실.